거대한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고요했던 시골 마을의 평화를 깨버리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의 절규가 산천을 흔듭니다. 할아버지! 작은 아이의 비명소리가 하늘로 사라져갑니다. 놔라! 우리 손주를 놔!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프지만 필사적으로 뜁니다. 텃밭의 삽이 땅에 버려지고 먼지가 일어납니다. 독수리는 아이를 꽉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 거대한 날개는 태양빛을 가리고 날카로운 부리는 하늘을 찌릅니다. 제발! 민준아! 할아버지는 독수리가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달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수리는 산 너머로 사라져갑니다.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곳, 지리산 자락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76 김태산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 3살 민준이가 독수리에게 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공격이 아닙니다. 이 산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독수리의 납치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태산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손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은 마치 산의 일부인 듯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76의 김태산 할아버지는 3살배기 증손자 민준이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봄부터 가을까지 푸르른 산의 정기를 받으며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작은 일상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태사는 아내를 15해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민준이를 태산이 거두어 키우게 되었어요. 외로운 시간을 견디던 그에게 민준이의 등장은 마치 가뭄 끝 단비 같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준이와 함께 지내며 태사는 삶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할아버지, 저기 큰 새.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태사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날개를 펼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저건 독수리란다. 우리 산의 왕이지. 와, 멋있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태사는 텃밭을 돌보며 물을 캐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마당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태사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독수리가 여전히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죠. 유독 오늘은 평소보다 더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태사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을 캐는 일에 집중했어요. 때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연이 얼마나 두렵고 강력한지 깨닫는 순간도 있지요. 태산에게 그 순간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민준이의 비명소리가 갑작스레 들렸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민준이의 작은 몸을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민준아. 태산은 삽을 던지고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이미 독수리는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태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독수리는 이미 민준이를 데리고 높이 날아올라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바람에 실려 점점 멀어졌어요.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태산에게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단 몇 초 만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민준이는 분명 독수리에게 납치되어 사라졌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태산은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오는 것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부족한 것도 잊은 채 태산은 독수리가 날아간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잃는다면 태산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터였죠. 민준아, 민준아. 태산 할아버지의 절규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돌아왔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태산은 아픈 무릎도 잊은 채 독수리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평생을 이 산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처럼 산길이 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긁히고 땀이 눈을 가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발, 제발.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늘을 보며 독수리의 흔적을 찾았지만 푸른 창공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절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민준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살아있긴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햇빛이 서서히 기울고 산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무릎은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태산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산속의 어둠은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산은 이제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자주 넘어졌고 매번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 쓰러졌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태산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태산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런, 누구시오?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산장 안에 누워 있었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화롯불이 따스하게 방을 데우고 있었고 옆에서는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셨군요. 백발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깊은 주름은 그가 80을 훌쩍 넘긴 고령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태산이 물었어요. 내 산장이요. 이만철이라고 하오. 내가 당신을 산길에서 발견했소. 탈진한 상태였지. 이만철이 대답했습니다. 태산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특히 무릎은 이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준이, 내 증손자가 천천히 설명해 주시오. 이만철이 태산에게 차를 건넸어요. 태산은 숨을 고르며 독수리가 민준이를 데려간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만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오. 이만철이 말했죠.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산의 독수리들은 특별하오. 내가 여기 산 지 50년이 넘었지만 종종 그런 일을 목격했소. 독수리가 아이를 데려가는 일 말이오. 그럼 제 민준이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만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소. 우리 산의 독수리들은 영리하오. 단순히 먹이를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소. 무슨 뜻입니까? 이만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산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이 산에는 오랜 전설이 있소. 독수리들이 특별한 아이를 선택해 데려간다는 이야기지. 대부분의 경우 그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소. 하지만 간혹 돌아온 아이들도 있었소. 그들은 모두 산과 특별한 연결을 갖게 되었지. 태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민준이의 위치였어요.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할 순 없지만 독수리의 둥지는 북쪽 절벽에 있을 가능성이 크오. 내일 아침 첫빛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게. 태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태산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산은 이만철의 지시대로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하룻밤의 휴식으로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어요. 이만철이 건네준 지팡이가 그의 걸음을 도왔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 이걸 가져가시오. 이만철은 태산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간단한 먹을거리와 성냥, 작은 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희미한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지만 곧 햇살이 그것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간다. 태산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중 그는 풀과 나무 사이에서 움직이는 인형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무언가를 캐고 있었습니다. 50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거기 누구요? 태산이 외쳤습니다. 남자는 놀라 돌아봤어요. 그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버섯과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아, 놀랐네요. 남자가 말했어요. 전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약초를 캐러 왔어요. 태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수리가 증손자를 데려갔고 지금 그를 찾고 있다고요.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제 독수리가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이런. 상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이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봤어요. 이상한 것이라뇨? 저 북쪽 계곡 근처에서 아이들의 뼈를 봤어요. 태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작은 뼈들이었어요. 사람 것 같았죠. 아이 크기. 태산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이는 이미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몰아냈어요. 민준이는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보셨나요? 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상철은 손으로 북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높은 바위 너머 계곡이 있어요. 거기서 봤죠.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조심하세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그 독수리들은 보통 새가 아니에요.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것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태산은 대답 없이 길을 재촉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는데
상철의 말은 더 큰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민준이를 찾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북동쪽으로 향하는 산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바위가 많아졌고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어요. 태사는 가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독수리의 흔적이나 민준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 태사는 상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도 때때로 이상한 일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모습,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안개, 위험할 때 경고하는 듯한 새들의 울음소리. 이 산에는 분명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을 걸은 후 태사는 상철이 말한 바위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화강암 바위였는데 마치 산의 문지기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좁은 길이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사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깃털 하나가 바위에서 떨어져 그의 발 앞에 가볍게 내려앉았어요. 독수리의 깃털이었습니다. 태사는 그 깃털을 주워 들었어요. 큰 독수리의 깃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그는 깃털을 주머니에 넣고 계곡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따라갔어요. 계곡으로 들어서자 주변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좁은 길은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바닥으로 이어졌어요. 양쪽으로는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고 위에서는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계곡 안은 어두웠습니다. 물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태사는 조심스럽게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철이 말한 뼈들을 봤다는 건데 그는 주변을 면밀히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아이의 뼈를 발견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할 테니까요. 계곡을 따라 더 들어가자 물줄기가 조금 넓어지고 작은 폭포가 나타났어요. 폭포 주변에는 이끼 낀 바위들이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위 위에는 분명 뼈로 보이는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작은 동물의 뼈였습니다. 아마도 독수리의 먹이였던 토끼나 다른 작은 동물의 것 같았어요. 태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위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민준이의 것이었어요. 일주일 전 생일 선물로 준 팔찌였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그는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산이 돌아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냥복을 입은 남자가 큰 덫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구시오? 태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낯선 사냥꾼은 쉰을 조금 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사내였어요. 사냥꾼은 태산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요? 이 산에서 뭘 하고 있소? 그가 되물었습니다. 태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독수리에게 납치된 증손자를 찾고 있다고. 사냥꾼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내 이름은 정경수요.
이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살고 있어. 경수는 들고 있던 덫을 내려놓았어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소. 위험한 상황이군요. 혹시 큰 독수리를 보셨나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태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북쪽 절벽 쪽으로 날아가는 큰 독수리를 봤소.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지. 태산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 높은 봉우리 너머에 큰 둥지가 있어. 아마 거기 있을 거요. 하지만 경수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뭔가요? 그곳은 매우 위험하오. 절벽이 가파르고 독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경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소. 내가 안내해 드리리다. 태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갈 동반자가 생겨 다행이었어요. 이 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라면 민준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어. 경수가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절벽까지 가기는 힘들 거요. 밤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하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수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작은 가방에서 물통과 간단한 식량을 꺼냈습니다. 태산도 이만철에게 받은 보따리를 열어 준비된 음식을 꺼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경수는 침착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 산에서 오래 사셨나요? 태산이 물었어요. 30년 넘게요.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곳으로 왔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맞았소. 경수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덫을 놓으시는 겁니까? 경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 산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오. 특히 그 독수리들은 보통 새가 아니오. 나는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소. 태사는 말없이 걸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민준이는 무사할까? 그 독수리는 왜 아이를 데려간 것일까?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갈수록 산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발밑의 길은 돌과 뿌리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태산의 발밑에서 땅이 무너져 내렸어요. 으윽! 그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태산 씨, 경수가 소리쳤어요. 태산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구덩이의 깊이는 약 2미터 정도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함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 덫이었습니다. 괜찮소? 경수가 구덩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태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무릎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주변에서 긴 나뭇가지를 찾아 구덩이로 내려보냈어요. 이걸 잡고 올라오시오. 태산은 나뭇가지를 잡고 벽면을 딛고 올라가려 했지만 아픈 무릎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더 긴 나무를 찾아와 자신의 등산 로프를 묶어 다시 내려보냈어요. 이번엔 올라올 수 있을 거요. 태산은 로프를 단단히 붙잡고 경수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은 긁혀 피가 났어요. 이건 누가 판 함정이오? 태산이 물었습니다.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밀렵꾼들이겠지. 이 산에는 가끔 희귀한 동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 아니면 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수리를 잡으려는 사람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소. 어쨌든 조심해야 하오. 이런 함정이 더 있을 수 있소.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른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알아채기에 피할 수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파놓은 거지?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점점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숲이 어둠에 잠기자 주변의 소리들이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산을 채웠어요. 오늘은 여기서 묵는 게 좋겠소. 경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가다가는 위험할 뿐이요. 태사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민준이를 빨리 찾고 싶었지만 경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을 헤매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경수는 작은 공터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아온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피웠어요. 불빛이 주변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독수리 둥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 그 독수리는 보통 새가 아니오. 어떤 의미죠? 태산이 물었어요. 그 독수리는 이 산의 영혼이요. 경수의 눈빛이 불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독수리는 수백 년을 산 존재라고 하오.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때로는 인간의 마음도 읽는다고 하지. 태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어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경수는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독수리의 의도에 달려 있어. 때로는 아이들을 데려가지만 해치지는 않는다고 하오. 다만 그 아이들은 이전과 같지 않게 돌아온다고 하지. 밤이 깊어갔어요. 태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며 민준이를 생각했어요. 작은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섭고 춥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슬프면서도 간절한 울음이었어요. 태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준이를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찾아내리.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태사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경수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른 고기와 물, 그리고 약간의 말린 열매였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태산이 물었어요. 경수는 북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바위 봉우리를 지나면 절벽이 나오. 독수리 둥지는 그 절벽 꼭대기 근처에 있을 거요.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산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태사는 경수를 따라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민준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고통을 견뎌냈어요. 저기 봐요. 경수가 갑자기 멈춰서서 앞을 가리켰습니다. 태사는 시선을 따라 바라보았어요. 약 100m 앞에 작은 계곡이 있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곡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그리고 계곡 위로는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곡으로 다가갔습니다. 독수리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계곡 위를 날았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태산은 주변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민준이의 흔적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계곡에 도착하자 맑은 물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물은 투명해서 바닥의 자갈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산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민준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수는 계곡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물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때로는 작은 폭포를 이루기도 했어요. 계곡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태산의 마음은 오직 민준이를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산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물가 근처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은팔찌였어요. 태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민준이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생일 선물로 준 팔찌였어요. 이것은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수도 다가와 팔찌를 살펴보았어요. 아이의 것인가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의 것이에요. 생일 선물로 준 팔찌죠. 그럼 아이가 이 근처를 지나간 게 확실하오. 경수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태산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팔찌가 있던 주변의 바위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독수리의 발톱 자국일까요? 민준아. 태산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독수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팔찌를 발견한 것은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가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장폭시켰습니다. 더 올라가 봅시다. 경수가 제안했어요. 계곡 상류에 독수리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 두 사람은 계곡을 따라 더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계곡도 좁아졌어요. 양쪽으로 가파른 절벽이 솟아있어 마치 협곡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좁게 보였고 그 좁은 틈으로 햇빛이 간신히 들어왔어요. 경수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산에 익숙한 사람답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이었어요. 태산은 그를 따라가며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민준이의 또 다른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협곡을 지나자 갑자기 풍경이 바뀌었어요. 넓은 분지가 펼쳐졌고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마치 숨겨진 낙원 같았습니다. 여기가 경수가 말했어요. 독수리가 자주 오는 곳이오. 태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곳은 독수리의 영역이요. 아마도 아이는 독수리의 둥지에 있을 거요. 둥지는 어디에 있나요? 경수는 손으로 북쪽 절벽을 가리켰어요. 저 높은 절벽 위에 있소. 그곳까지 가려면 절벽을 올라가야 하오. 쉽지 않은 일이지. 태산은 절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가파르고 높았어요. 76의 노인이 오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었어요.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연못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경수는 물통에 맑은 물을 채웠고 태사는 민준이의 팔찌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은팔찌가 지금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경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태사는 시선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건너편의 큰 바위 위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옷 조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입고 있던 빨간 셔츠의 일부분이었어요. 민준이의 옷이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옷 조각은 찢겨져 있었지만 피는 묻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민준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태산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옷 조각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제 확실하오. 아이는 독수리 둥지에 있을 거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태산과 경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독수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대했어요. 날개를 활짝 펼치면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눈. 날카롭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독수리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북쪽 절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가자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독수리를 따라가야 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가파른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마도 민준이가 있을 거예요. 태산과 경수는 거대한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독수리의 둥지가 있고 그곳에 민준이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두 사람은 잠시 서서 높이 솟은 바위 절벽을 올려다보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높군요. 태산은 탄식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절벽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경수는 절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저기 보이는 좁은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될 거요. 하지만 매우 위험하오. 태산은 경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어요. 확실히 절벽 한쪽으로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길은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죠. 76의 노인이 오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어요. 당신 나이에. 경수가 말을 꺼냈지만 태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제 나이가 어떻든 민준이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태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드리리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하오. 그들은 절벽을 오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배낭에서 로프와 간단한 등반 장비를 꺼냈어요. 사냥꾼으로서 그는 항상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장비를 갖추고 다녔습니다. 이 로프를 당신 허리에 묶겠소. 내가 앞서가면서 당신을 지지해 주리다. 경수가 설명했어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로프를 태산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도 로프를 감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로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준비됐소? 경수가 물었습니다. 네. 태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들은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앞서가고 태산이 뒤를 따랐어요.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경사였습니다. 발 디딜 곳이 충분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바위 돌출부도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길은 가파르고 위험해졌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시오. 돌이 미끄러울 수 있소. 경수가 앞에서 조언했어요. 태사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며 그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태산의 발 아래 바위가 무너졌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 씨, 경수가 외쳤어요. 다행히 로프가 태산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경수는 단단히 자리를 잡고 로프를 당겨 태산이 더 떨어지지 않게 막았어요. 태산은 공중에 매달린 채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괜찮소? 경수가 물었어요. 태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긁혀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바위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 능선에 도착할 수 있소. 경수가 격려했어요. 태산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아프고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색 햇살이 절벽을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태산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더. 그는 자신을 격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평탄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태산은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물 마시시오. 경수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태산은 감사히 물을 받아 마셨어요. 이제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산 아래의 풍경이 넓게 펼쳐져 보였습니다. 숲과 계곡, 그리고 멀리 이만철의 산장이 있는 방향까지.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풍경도 지금 태산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민준이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나머지를 오르는 게 좋을 거요. 경수가 제안했어요. 이미 해가 지고 있소. 어둠 속에서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오.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가야 합니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수는 태산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하오. 어둠 속에서는 더욱 위험하니까.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보름달이 밝게 빛나 다행히 길을 볼 수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절벽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기 봐요. 경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언가 보이요. 태산은 시선을 들어 절벽 상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무언가 커다란 것이 보였어요. 독수리의 둥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작은 형체가 있었어요. 민준이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태산은 더욱 열심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의 피로와 고통은 잊혀졌습니다. 오직 민준이를 향한 그의 사랑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을 때 그들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독수리의 둥지가 훨씬 더 가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실루엣이 달빛에 드러났어요. 조금만 더. 태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경수도 마지막 바위턱을 넘어 태산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절벽 상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독수리 둥지를 볼 수 있었어요.
둥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 나뭇가지와 덤불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준이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듯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은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독수리가 민준이를 잡아먹거나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게 무슨...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태산의 팔을 잡았어요. 조심하시오. 독수리는 매우 위험할 수 있소. 태산은 천천히 둥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독수리가 그를 발견하고 날카롭게 울었어요. 그 소리에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외쳤어요. 그 순간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날개폭은 사람의 키보다 더 컸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했습니다. 태사는 멈춰 섰어요. 민준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태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수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 독수리는 나를 해치지 않아요.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태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수가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봐요. 독수리 둥지 주변에. 태사는 둥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뼈들과 깃털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독수리 새끼의 뼈였어요. 이 독수리, 새끼를 잃은 거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잃고 민준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실감이 그를 감싸 안았어요. 그는 독수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에게 와라. 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독수리를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아이는 독수리 앞에 작은 몸을 숙이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에게 하듯이요. 고맙습니다. 독수리 할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를 돌봐주셔서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태산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독수리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 아이를 잃었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독수리는 잠시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날개를 접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틈을 타 할아버지에게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태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산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웠지? 많이 다쳤니? 태산이 아이의 몸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무서웠어요. 독수리 할아버지가 저를 잘 돌봐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태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독수리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태산이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아이는 다시 한번 독수리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독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리로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안녕, 독수리 할아버지. 또 볼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독수리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태산도 독수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표현이었어요. 경수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요. 밤이 깊어가고 있소.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민준이를 안전하게 등에 업고 경수와 함께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조금 더 쉬웠지만 여전히 위험했어요. 특히 어둠 속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경수는 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태사는 민준이를 꼭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등에 엎여 가끔 잠들곤 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태산의 목을 간지럽혔어요. 그 감각이 태산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어요. 민준이는 무사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태사는 둥지 주변에 있던 독수리 새끼의 뼈를 떠올렸어요. 아마 그 독수리는 새끼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보고 자신의 새끼처럼 여겼군요. 경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슬픔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겠죠.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산의 전설이 맞았소. 독수리는 때로 아이들을 데려가지만 해치지는 않는다고 했지. 대신 특별한 연결을 만든다고. 태사는 등에 업힌 민준이를 생각했어요. 이제 아이는 독수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태사는 그것이 민준이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내 오두막에서 쉬었다 가시오. 경수가 제안했어요. 아이도 지쳐있고 당신도 휴식이 필요하오. 태사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경수의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들의 긴 그림자가 바위와 나무 사이로 드리워졌습니다. 뒤에서는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태사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절벽 위에는 아직도 독수리가 있을 테지요. 혼자서 자신의 빈 둥지와 함께. 그 생각에 태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응, 민준아.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독수리 할아버지도 외로울까요? 태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너를 알게 되었으니 조금은 덜 외로울 거야. 민준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태사는 아이의 안전함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멀리 있는 독수리에게도 어떤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랐어요. 경수의 작은 오두막은 산 중턱에 자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상에 눕혔어요. 저 이불을 덮어주시오. 경수가 낡은 이불을 건넸습니다. 태사는 민준이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니 모든 고통과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중한 민준이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경수는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오두막 안을 채우자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경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의 의지가 아이를 구한 거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를 찾아낸 거지. 태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그들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말린 고기와 산에서 딴 열매, 그리고 뜨거운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이만철 노인도 걱정하고 있을 테니. 태산이 대답했어요. 밤이 깊어감에 따라 오두막 밖에서는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독수리의 울음소리. 태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경수 씨, 왜 독수리가 민준이를 데려갔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새끼를 잃은 슬픔 때문일 거요. 독수리도 마음이 있어.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상실의 고통을 느끼지. 아마도 당신과 민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독수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요. 태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이 산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을요. 태사는 경수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것은 그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독수리, 아니 모든 생명체가 사랑과 슬픔,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꿈이 아니죠? 민준이가 태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야. 이제 다 괜찮아. 태산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민준이는 독수리와 지낸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자신을 데려갔는지, 둥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독수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봐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독수리 할아버지가 토끼를 잡아다 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맛있게 먹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태사는 미소 지었어요. 많이 놀랐겠구나. 네, 하지만 독수리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줬어요.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독수리 할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태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독수리를 안아줬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독수리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할아버지가 저를 더 꼭 안아줬어요. 경수가 말했어요. 이 산의 독수리들은 특별하오. 그들은 보통 새가 아니오.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지. 아침 식사 후 태산과 민준이는 경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수는 그들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고 작별 선물로 작은 나무 조각품을 민준이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독수리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독수리의 보호를 받을 거요. 경수가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기쁘게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아저씨. 산을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이만철의 산장을 지났습니다.
이만철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를 찾았군요. 다행입니다. 이만철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사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독수리가 아이를 데려간 이후부터 둥지에서의 발견, 그리고 민준이와 독수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까지. 이만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수리가 아이를 돌봤다. 그리고 아이가 독수리를 위로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이만철이 말했어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이만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소. 이 산에는 오랜 전설이 있소. 독수리의 선택을 받은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다는. 태사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태산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노인장. 이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이 산장의 문은 열려 있어. 마침내 태산과 민준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악몽이 끝난 것처럼. 하지만 태산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몇 주가 지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밝고 활기찬 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독수리를 찾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독수리 할아버지가 올까요? 민준이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했어요. 태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어느 날 아침 태사는 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현관 앞에 작은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산에서 자라는 희귀한 약초였어요. 태사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무릎 통증에 좋다고 알려진 천년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고맙소, 친구. 그날 이후로 가끔씩 현관 앞에는 다양한 산의 선물들이 놓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희귀한 약초, 때로는 특별한 열매, 그리고 가끔은 아름다운 깃털이 놓여 있었어요. 태사는 그것들을 소중히 모았고 민준이는 그 선물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독수리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민준이는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독수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민준이에게는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미래의 직업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던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할아버지, 독수리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조류학자, 특히 맹금류 전문가라고 한단다.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학교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커서 독수리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될 거예요. 특히 독수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마당의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방문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가끔 독수리는 나타나 약초나 산의 선물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독수리 할아버지가 왜 저를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태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독수리는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구나. 자신의 새끼를 잃고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그런 따뜻함을 그리워했던 거야. 슬픔은 모든 생명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수리를 위로해줬어요. 태사는 창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 슬픔과 사랑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독수리의 눈에서 본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결국 다르지 않았던 거지.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독수리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이죠?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민준아. 우리는 이제 더 큰 가족이 되었단다. 산과 하늘,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멋지게 활공하며 날고 있었어요. 태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삶의 가장 깊은 진리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여정에서 실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도 한다는 것을요. 태산에게 그 깨달음은 독수리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알고 그 슬픔을 통해 다른 생명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멀리서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태산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마치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